노자 도덕경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주제는 도의 생명력입니다. 도는 무궁무진한 생명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곡신, 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계곡의 신, 곡신은 불사, 죽지 않는다. 시위, 이것을 위 일컬어 현빈을 한다. 현은 가물가물한 너무나 깊어서 아주 심한 그런 걸 현이라고 하죠. 비는 암컷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암컷이란다. 이거죠. 바로 도라는 건 어때요? 도는 곡신에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뭐냐?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노자가 쓰는 방법이죠. 이거는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말로는 설명 못하니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깨닫게 하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만 노력하면 또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곡신, 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현묘한 암컷이란다. 이렇죠. 이때 그 신이란 거는 어때요? 창조신, 인격신이 아니죠. 노자가 얘기하는 신은 어떤 의지를 가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법칙을 얘기해요. 무궁무진한 생명력, 이 자연 그 자체를 이제 신이란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계곡의 신. 계곡이란 건 텅 배 있죠. 그 계곡에서 어때요? 무궁무진한 물이 계속 나오죠. 산에 가면 계곡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텅 빈 계곡에서 나온 생명력. 그거는 물이 나오고 생명이 계속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그죠? 무궁무진한 생명이 나오죠. 이게 도다.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이걸 진공묘유라고 하죠. 진공묘유. 진정으로 비어있는 진공에서는 묘유, 오묘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하면 어려운데 또 비유로 들면 어때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를 에너지 장이라고 보잖아요. 천지자연을. 에너지 장은 하나의 파동을 존재하죠. 여기서 어때요? 에너지 파동인데 우리가 보면은 물질이 돼요. 참 묘하죠, 그죠? 이거만큼 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라는 건 어때요? 바로 이렇게 텅 비은 에너지 장인데 보는 순간 우리가 관찰자 효과죠. 관찰하면 물질이 돼요. 이 물질은 또 에너지죠, 사실은. 에너지인데 물질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물질 꽉 차고 있고 유무상생이죠. 요게 바로 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텅 빈 데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노자가 말하는 계곡. 왜 암컷이라 했을까? 보면은 여기서 암컷은 성별이 아니라 생성의 원형적 상징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보면은 남성은 어때요? 이 사회에서 강하죠. 여성은 생명에 강해요. 그죠? 항상 임신을 하고 생명체를 품고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무한한 생명성이 있는 게 여성이죠. 남자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오랫동안 인류가 모계사회죠. 그래서 모계사회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자연의 우주의 생명에 가까운 여성이 이 사회에 이끌어 가야지 생명성이 계속 있는 게 되는데 남성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성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곡신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호흡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숨을 들마시죠. 들마시면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요. 그죠? 와, 살아요. 살 것 같아요. 들마셔요. 그 다음 멈춰요. 조용하죠. 숨을 내쉬어요. 내쉬면 이제 어때요? 내 안에 이상한 나쁜 게 다 나가잖아요. 생명이 들어오고 내쉬면서 죽음이에요. 생과 사가 숨을 멈춘 그 사이에서 어때요? 멈췄을 때 생과 사가 하나 합쳐 있어요. 바로 노자 주역의 태극처럼 음과 양이 하나 있어요. 응축되어 있다가 이제 작동하면 음과 양이 되듯이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도 이게 생사의 모습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곡신이 나온대요. 들마시고 내쉬고 그 사이가 이제 곡신이에요. 계속 그렇게 생명이 나오는
이걸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죠. 이 노자가 살던 시대는 어때요? 춘추 전국 시대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철기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 이제 신화 시대였죠. 신화 시대는 그 청동기 시대까지는 그래도 부족의 중심이에요. 부족은 단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의 가족으로 살면서 하나의 신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존중되면서 공동체로 살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평등의 세상에 살았어요. 인류 전체가.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가 등장하면 어때요? 철기 가진 부족이 딴 부족을 점령하게 돼요. 점령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이긴 부족은 이제 귀족이 되고 진 부족은 노예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전쟁통이 돼요, 세상이. 이 전쟁통에서는 어때요? 그 생명의 성이 아니라 막 권력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남성성 가부장적인 그 힘이 강해져요. 이렇게 해서 당시의 가치관은 어때요? 정복, 서열, 법도, 명예 같은 강하고 딱딱한 가부장적인 것들이 지배해요. 그때 노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인류가. 그래서 남성적인 파괴와 투쟁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만물을 낳고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원리라고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덕경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노자 장자 사상은 중국 역사에서 어때요? 이게 혁명이 날 때,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사상이 됐었죠. 뭐 이렇게 황건적의 난, 백령교도의 난 이런 게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난이 민족의 난 일할 때 바로 이러한 그 노장 사상의 이제 배경에 배우였던 이데올로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게 갖고 있는 힘이라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인류 사회는 계속 가부장된 사회가 지배하죠. 지금도 현대사회도 어때요? 현대사회도 무한 경쟁, 환경 파괴, 극심야 이것도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적인 거예요. 노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지나치게 비대해진 남의 원리로 이제 보겠죠. 강함, 소유, 정복.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밤에 이뤘다. 이렇게 노자식으로 보면 해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자가 말하는 그 생각이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봐요. 이 그 가부장 그 남성적인 우리 이때 여성세력에서 성별로 남녀란 뜻은 아니에요. 남성 속에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남자의 강함이 있지만은 여성 내 안에 있는 아니마가 있어요. 하늘은 부드러움. 그래서 그 경지에 오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양성적 인간이에요. 남성 여성적이 조화로운 사람이 최고 인간이죠. 신은 남성 여성 아니에요. 그죠? 통합 양성적 인간이죠. 그래서 그 이경자 소설가가 쓴 소설이 뭐예요? 이경자 모계사를 찾다는 소설이 있죠. 이 책 속에 이제 보면은 그 이경자 소설가가 중국의 모소족, 지금도 이제 그 모계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가셔서 몇 달 동안 사시면서 쓴 소설이에요. 그 기절을 읽어볼게요. 모소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위협적이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섭거나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며, 참 무섭거나 무능력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아버지 모습 아니에요. 어떨 땐 무섭고 어떨 땐 무능하고. 이게 참 슬프지 않아요? 무능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시잖아요. 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때요? 남자로 하여금 너무 강요하잖아요. 남자의 술잔엔 눈물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남성들이 무능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능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막 무섭게 해야 되고, 그죠? 무섭게 하니까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 고갈되어 버려요. 저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가부장사에 힘들어한다 봐요. 여성은 더 힘들겠죠. 이 가부장사는 다 인류는 힘들게 해요. 그래서 무섭거나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며,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원할 품은 어머니가 아니며, 이런 무섭거나 무능력한 아버지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원할 품은 어머니가 돼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한서린 모습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모소족의 무속은 자연뿐이에요. 자연은 어때요? 갑자기 천둥 쳐서 막 물이 범람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갑자기 막 추우면 어떡해요? 갑자기 더우면.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섬기고 자연의 마음을 알려고 자연의 마음을 열고 기도를 산다. 바로 자연의 소리를 들려고 항상 해야 돼요. 자연이 이치, 천지불인이에요. 천지는 스스로가 움직여요. 하늘 보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이 어머니라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그 자연은 사람의 어머니며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생명에 다 낳잖아요. 이 천지 자연 자체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낳고 애가 죽어도 어머니가 품잖아요. 아이가 죽으면 엄마는 가슴에 품잖아요. 가슴에 묻죠. 그러니까 이게 모계사예요. 이때 엄마는 폭력지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하죠. 전 이런 사회가 인류 아름다운 사회고 과거에 자연 경제 원시 공동체에서 많은 사회가 모계사였죠. 이렇게 이제 살았던 사회.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면 모계사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한 아내는 다 품는 사랑이지 나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가능하게 우리 사회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걸 이용하면 또 안 되죠. 어머니 사랑해서 막 착취하는 모습도 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다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경자 소설가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경자 소설가가 모소족에 가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부장 사회는 내 인생의 익숙한 지옥이고 루거의 모소족 모계사회는 낯선 천국이었다. 참, 모소에 가보니까 익숙한 지옥, 우리가 익숙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모소족 가보니까 낯선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에 살아야 돼요? 그죠? 익숙한 지옥과 낯선 천국 사이에서 내 영혼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죠? 어디를 선택하라고 윽박 지른다면 나는 미칠 것이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다른 씨앗으로 환생하기엔 마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도.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 사회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좋은 사회로 만들까 노력해야 된다 봐요. 물론 훌쩍 떠나서 그냥 딴 데가 살만 편할 수 있겠지만은 편하겠어요? 내가 떠놓은 나라, 우리 민족, 이웃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노력하면서 좋은 사회로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이 가부장 사회를 보면 농업혁명과 더불어 시작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논문 한 편 쓴 거 전제 있거든요. 우연히 쓰게 됐는데 그걸로 상 받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목이 저거였어요. 남녀 불평등한 소고. 그래서 그 논문에서 제가 사실 논문을 하긴 그렇죠. 그냥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남녀가 왜 불평등하다 보니까 농업혁명이더라고요. 그 농업혁명 때문에 남녀가 불평등하고 인간이 계급사회가 돼서 인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농업혁명은 인류 희대의 사기극이다 그래요. 저는 그때 논문 쓰면서 남녀가 불평등하니까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이 일하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좋은 땅을 뺏겨서 막 싸워요. 그 전쟁을 잘한 건 남성이잖아요. 남성의 근육이 사냥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잘하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이 세지면서 모성을 잃은 사회에 폭력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랑과 평등이 가득한 모계 사회가 우리 오래된 미래예요. 지금도 이렇게 인류가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인간이 잃지 않는 사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대결이 아니라 어때요?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 무한한 생명의 사랑, 이것이 이제 나와서 이걸로 함께 살아가야 되죠. 남자 여자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의 사랑의 문제죠. 가부장사의 폭력을 주는 시를 공부해 보죠. 가족이라는 시가 있어요. 진은영 시.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곳, 집에만 가져오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참 슬프죠. 가족이 밖에선 빛나는데 집에 오면 다 죽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그죠 밖에 가면 막 신나는데 집에 오면 어떤 기준을 막 제시하잖아요. 공부해라, 출세해라, 막 말은 안 해도 막 그 강한 압력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가부장사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은 농업학교 가서 농부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 밭에 논에 이렇게 가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여주 시골 가서 여주에서 한 7년 살다 왔거든요. 그때 그런 그 가슴 뛰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농사 짓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농사 짓다는 뭐 하찮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맞춰 살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래 한참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가족이란 게 어연건히 이렇게 어연중에 폭력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 진행신이 쓴 거죠. 진행영 시인이 이제 유괴란 시를 썼어요. 유괴란 시에서는 가부장 사이에 우리가 유괴됐다는 이야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아주 어렸을 적 혼자서 별들의 놀이터에 있을 때가 있다. 참 어릴 때 그 천국이 있었죠. 그는 어디로부터가 와서 알 수 없는 날 끌고 왔다. 어떤 사람 남자가 와서 날 끌고 갔어요. 내가 두려움에 떨며 처음 울음을 터뜨린 곳은 어느 낯선 집 요람 속이다. 그의 말로 그는 세상의 덧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수만 개의 돌을 쌓아 도시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물방울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불꽃을 타고 화성에도 다녀왔다. 유괴범, 그에게는 덧셈의 가업을 이을 장자가 필요하다. 바로 가부장 사회죠. 유괴범, 그의 이름은 아버지다. 유괴범, 그는 나를 좁은 철창에 가두었다. 옛날을 생각하며 나는 눈물을 흘린다. 동쪽 바다에 오른발 담그고 서쪽 바다에 왼발 담그고 당신 곁에서 바다 가득 물보라 일으키며 물장구 치던 시절 쇠창살에 밤하늘 별들이 비친다. 구름 사이로 나를 내려다본 어머니 부드러운 빛의 슬픈 손가락이 내 입술을 어루만진다. 참 가슴 아파 절절한 이야기죠. 진은 시인이 바로 이 가부장 사회에서 하는 아픔을 이렇게 멋지게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픔을 이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는 충분히 남녀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돼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의식만 했죠. 의식이 전환돼서 내 안에 사랑이 솟아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노자에게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현빈지문, 시위 천직은, 현빈지문, 앙크스의 문은.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거는 이제 생명의 여성성을 얘기하죠. 여성이 아이를 낳듯이 자식을 낳듯이 생명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러한 현빈지문, 생명에 태어나는 문은 이를 일컬어 천지근한다. 천지의 뿌리다 이거예요. 천지가 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노자는 도를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비움과 새로 낳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도라는 건 어때요? 면면 약존 용지불건, 면면이 이어지고 이어진다. 면면이 존재한다. 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해도 도는 끝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어때요? 불건이에요. 건이란 게 이때 건면하다는 뜻이죠. 건면하다는 거는 이때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애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건,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용해도 애쓸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어때요? 계속 이어지니까 무궁무진하니까
그거는 어떤 애써 할 필요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치 않는 도의 힘, 노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 따라 살면 지치지 않아요, 인생이.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이제 시공부하러 갔는데, 그때가 91년도죠. 91년도 옛날이죠. 그 시공부하러 갔는데 문학 평론 하시는 그 이문현 선생님 참 멋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시를 쓰면 시로 먹고 산다. 우리가 이제 그 시창작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그 10년 동안 시를 쓰지 않으면은 쓰면서 지치 않으면은 시 쓰면서 힘도 안 지치겠어요. 이 도에 맞는 거죠. 저절로 막 나오는 거지 않아요, 시가. 그러면 시가 어떤 형태인지 시로 먹고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까가 이제 보이잖아요. 아, 이 길이 바로 내 길이다. 저는 그때 시 쓰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글을 이제 좀 쉽게 써보고 싶어서 이제 거기 갔는데 여기서 바로 시가 뭔지 문학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문학이란 시, 글 쓰는 것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상, 배설, 그냥 울고 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문학이 엄청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이 문학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도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도를 느껴요. 그래서 또 공자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학야 녹제 기중. 공부를 하면은 공부는 녹제 기중이다. 그 안에 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공자님이 이때 공부했대요. 내가 큰 공부죠.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 강의를 이제 원래 30년째예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인문학 비슷하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인문학이 좋아요. 뭐 제가 대학원도 안 가고 이래서 깊이 있게 아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좋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크는 재미, 지금까지 이렇게 보이던 게 다르게 보여요. 그럴 때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계속 잘 크는 인간, 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도 그렇다.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가 나를 낳는 존재인 거예요. 그 공부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100% 이렇게 느껴요. 제 주변 사람 봐도 그렇고 다들 학연 억제 기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 해도 10년을 지치 않으면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걱정하잖아요. 야, 이것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예술에서 먹고 사냐? 영화 감독에서 먹고 사냐? 시서에서 먹고 사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지치 않을 수 있는가 중요하다 봐요. 그냥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해다가 지치면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바꾸면 되잖아요. 이 길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 아, 이거 아닌 거 아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걔 가다 보면 지치 않는 걸 찾아내요. 그 길을 가면 되잖아요. 가면은 나도 이렇게 먹고 살고 내가 애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인생 아니에요. 최고의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노자가 최고 인간의 삶을 가르쳤고 그걸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 봐요. 이렇게 해서 지치 않는 삶, 그죠? 도처럼 풀무 계속 바람이 나오는 내 안에서 알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오는 이런 거는 정말 해보고 하고 싶은 걸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도죠. 그 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